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마자 막 인사를 막 바꿔치고 있어요. 네. 출장 가갖고 뭐 별로 보고도 제대로 안 받은 상황에서 오자마자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때 맞춰갖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게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즉 조직의 1, 2, 3를 한 번에 날린 거죠. 근데 원래 국정원을 이 정권이 계속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계속 벌여왔던 대표적인 조직이 지금 국정원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장악이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왜 1, 2, 넘버 1, 2, 3를 다 바꿨는지 그거 관련한 기사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위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를 수리했고요. 1차장과 2차장도 한 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뭐 새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나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속보 보면 지금 결정이 내정이 됐을 건데요. 속보가 아직 안 나왔나요? 아무튼 중요한 건 1차장, 2차장은 정해놨어요. 홍장원 영국공사, 그 다음에 황원진 북한정보국장 뭐 이걸 했는데 자꾸 이게 왠지 모르게 대북 관련된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그렇고 그리고 전에 없이 왜냐면 얘네들이 북한 라인이라 그러면 다 끊어냈었거든. 국정원 안에서. 네. 근데 북한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영입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숨겨놓은 꿍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솔직히 네. 공안정국을 만들기 네. 위한 포석 아닙니까? 일종의 국지전 내지는 남북 간의 군사긴장화를 일으켜갖고 이걸 총선에 이용하려는 일종의 총풍 전략이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기획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세 사람 자른 거 보고 다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바꾸긴 바꿀 건데 약간 조기 투입을 한 느낌이 들어. 뭔가 급해졌나 마음이? 급해진 거지. 총선 전이니까. 아니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바꾸는데 원인을 찾자면 해킹하다 들켜서가 아닌가. 지금 신박한. 네, 왜냐면 지금 국정원이 연관돼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전산화 점검 작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해갖고 에러가 생겨요. 네. 계속 에러 생기고 심지어 지금 국회에 기자들 출입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목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개인 주민등록증 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 전산망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내놓은 이유는 라우터에 꽂는 핀이 12핀, 24핀 중에 3핀이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갖고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IT 기기를 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를 돌리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어디서 진짜 핀을 이거 진짜 아날로그인 거잖아. 핀을 꽂았는데 그 중에 뭔가 핀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라인 단선에,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가 쉽게 뜹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고장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해킹망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아날로그로 핀 3개 꽂은 게 지금 고장이 났는데, 그러니까 라우터에 꽂은 서버 안에 꽂은 것 중에 3개가 녹슬어서 안 됐는데 그걸로 해갖고 시스템이 다운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즉 그거는 그냥 돌아가는 통로인 거고 안에 있던 음식이 상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음식이 상했는데 외부 냉장고에 기스가 나갖고 음식이 생겼다는 네? 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니, 냉장고 외부에 기스가 났는데, 흠집이 났는데 왜 안에 음식이 상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 들이대갖고 이게 공식적인 이유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 또 이 라우터가 불량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거 불량하면 완전 단선이 되면 네.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요. 그쪽으로 지금 메일이 안 들어가요. 그쪽에 있는 전산이 단락됐어요. 라가 맞는 거지. 전국적인 전산망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소프트웨어로 손댄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뭔가를 잘못된 코드를 심었거나 뭔가 잘못된 프로그램을 심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국 각지에서 이게 막 일어난다고. 지금 광주에 있는 뭐 포트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는데 그럼 광주에만 불량이 나든가. 전국적인 접속 불량이 안 되는데 광주에 있는 라우터에 불량이 서버기계 불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말을 2번이나 바꾼 겁니다. 이거 17일에는 네트워크 장비, 뭐 L4 이거 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다가 이거 그렇지. 오류 생겼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장비가 문제야. 그러다가 그 핀이 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옛날에 그 낙탄 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네.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잘 모른다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일까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거짓말. 예, 저희는 차라리- 저는 좀 선의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거짓말이면은 이 알바생이 어디서 손이라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보신적인 태도로 일하지 마. 저희는 악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래야 가장 악질적이고 불량한 방식으로 상상을 하라고. 이래야 첨작가 TV가 재밌죠. 이렇게 갑자기 가셔가지고. 근데 대박. 웃긴 거는 지금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이재용이네 이름이 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장비가 2016년에 도입돼서 이거 노후한 건 아니다고 했거든요. 근데 행안부가 뭘 하느냐.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지 얘기를 해. 다 이제 아니 컴퓨터 뽑아갖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노후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오래된 장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포트가 24개인데 3개가 고장난 거야.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다가 21군데로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3군데로는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서 이게 먹통이 아니라 고장이 난다는 거야. 아니 무슨 이게 전기통신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상식 없이 몰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프로그램이 들어가다가 포트가 3개가 비어갖고 일부 프로그램이 못 들어간 거지. 그건 그럼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소프트웨어를 그 포트에 맞춰가지고 24가닥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거야. 뭐야? 근데 계속 일관적으로 하는 말 딱 하나 있어요. 해킹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일관. 어떻게 니들이 의심해도 좋은데 해킹만은 생각도 하지 마잖아. 계속 말은 바뀌지만 해킹은 아니야. 그럼 해킹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네 머릿속에서 해킹은 지워. 해킹 아니다, 해킹 아니다, 해킹 아니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이거 일단 그 주말쯤에 마비가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도 목통이 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계속 고장나고 있는 그 거예요.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또 영국으로 날아가서 디지털 정부 뭐 협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아니, 서명한다고 또 집에 갔어. 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그걸 영국하고 우리 바가지 좋아요 하고 샘 바가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갈 수 있냐 했더니 전산망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지금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의를 가지신 재관둥이님은 의심을 안 할 부분이지만 악의를 가진 저희는 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거와 관련해서 뭐 선관위 장악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 네. 그 이상민 장관이 자주 이렇게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게, 해외 순방을 동행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치를 한다는 장관이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는데 같이 따라갑니까? 그럼 내치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번 행안부 장관이 이 많은 결격 사유에도 비롯하고 다음번 개각 때 행안부 장관을 유지한다고 치면 네. 얘가 영국 가서 지금 선거 조작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받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헐. 와.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너무 악의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나는 최대한 악의적일 거야. 아, 네. 긍정의 힘님께서 우리는 송작가 TV가 악의적이라서 좋답니다. 네. 그래 여러분이 걸러 들으세요. 네. 여기서 더 악의적으로 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로 이상합니다. 그쵸. 왜 이상민 장관이 자꾸 이렇게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지 나가서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눈도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자꾸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고서야 단순히 어떻게 술친구로 계속 따라간 건 아니다. 예, 뭐 술도 먹어야 친구도 뭐 겸할 수도 있죠. 예, 뭐 겸할 수도 있는데 진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장관이 가서 사인 한번 하려고 장관이 해외를 나갔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교부 장관이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MOU잖아요.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행안부 장관 절대 안 가고요. 외교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냥 사인합니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2박 3일, 3박 4일을 비울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해야 됩니다, 계속. 이게 이제 여러 군데가 막 동시에 터지고 나라장터 터지고 주민등록 터지고 막 네. 이러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일단 주민등록과 관련한 그러니까 전체 주민 수와 그 배분에 관련된 지금 행정전산망 요 부분 이것도 요게- 모바일 신분증. 예, 요게 또 비슷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 조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쥐고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야. 제 예상대로 조작질을 한다고 치면. 더 중요한 거는 세오가 만약 조작질을 한다면 그렇지. 왜냐면 투표 결과에 맞춰갖고 사람을 저기다가 저 지역구에다가 투표를, 가짜 투표를 이번 거를 한 100장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누구를 집어 넣을 거냐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박근혜처럼 전 국민의 90%, 60대 90%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상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걸 적당하게 쪼개갖고 나눠 놓으려면 이 동네에는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몇 명, 30살짜리가 몇 명,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가 시스템이 꺼졌단 말이에요. 네. 이건 사이버 범죄 시스템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상해. 작동이 이상한 화면이 떠. 버그가 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버그라든지 문제라든지 해킹돼 갖고 뭐 내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안 뜨거나 엉뚱한 사람 데이터가 나오거나 요런 것들을 신고하는 데예요.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어. 악성 코드 들어왔을 때 신고하는 곳이 이 신고 사이트,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3일 동안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전산만 오류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 신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런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시스템을 닫아버린 거야. 왜 닫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정전산망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신고받아야 될 거는 3일 동안 아예 안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미세하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버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닫았냐? 이 시스템이 지금 이것도 해킹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외주업체가 관리를 안 해줘갖고 닫았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상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를 관리해야 될 관리자 계정이 만료가 돼갖고 쉽게 말해서 이걸 갱신이 안 돼가지고 업체가 도산했대요. 열었다는 거야. 근데 3년 전에 도산했대, 업체는. 그래서 3일 동안 그 시스템 자체를 못 열고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라도 뭔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코드나 관련된 상황에 대한 그 접수를 막아버린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관리자 계정만 알면 구글 계정만 하면 제 로그인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걸 3일 동안을 안 했다는 거지. 이건 해킹이 아니에요. 이건 닫은 겁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아니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무슨 선거할 때 어디 한 군데만 투표소를 못 찾게 받아놔가지고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투표소 공지를 못 하게끔 찾아가게 뭐 닫는 뭐 그런 것도 사이트를-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든 이걸 통해 하고 선거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매우 미세한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1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선거 투표소, 변경 투표소 위치 고지를 못 받게 만들거나 또는 나중에 가갖고 조작질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광주에서 갑자기 무슨 젊은 층의 표가 많이 나오는 거 이상하니까 그렇게 의심받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투표율을 조절한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리즘 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주민등록 정산 번호하고 반드시 전자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집계가 사람이 하는 수개표 집계가 미리 전자투표를 통해서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거기에 있었던 실제 투표 숫자하고 실제 참여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미세한 게 있어야지 안 들킨다는 거거든. 이 짓거리를 왠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다가 준비를 잘했어.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정부 행정망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대한민국에 있는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버그가 났네? 자칫해서 버그가 나갖고 하던 과정 중에 희한하게 국정원이 점검을 했던 이력이 있네? 분명히 해킹은 없었다 그랬는데 선관위처럼 숨겨진 코드가 100개씩 막 들어갖고 있네? 나중에 이거 들켰을 때 누가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만뒀던 1, 2, 3차장이 걔가 했는데 찾아봤더니 미국 같던데요? 찾아봤더니 연락이 안 되네요? 빨간 마티즈 타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워낙 무능하기도 하고 꿍꿍이가 많은 투명하지 않은 정부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악의적이고 별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해킹했다 그랬어. 그랬죠. 북한이 해킹. 근데 이번만큼은 북한 해킹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차도 아니야. 심지어 독일에서 했다고까지 거짓말이 와요. 그것도 디도스도 아니었다. 디도스도 아니. 딱 한 IP로 들어온 거야.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나 우리 행정전산망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와 본 거야. 근데 아이디도 없고 자기는 등록할 방법도 없으니까 아, 한국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주민등록이 이렇게 되는구나. 보고 갔거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세요. 진짜 그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해요? 뭐 이러고.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숫자가 적당해야지 얘네들이 장난질 치기 좋은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아주 높아버리거나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이런 장난질을 못 친다는 투표율이 거예요. 7, 80%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작하고 끼워 넣을 수 있는 표가 모질래요. 그렇죠. 거기서 무리하게 넣으면 선거인보다 많아져요. 100% 투표수가 이상이 나요. 100%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나라든 선거 조작을 한 나라들에 가서 들여다보면 꼭 그게 있어요. 투표 인구보다 이 투표한 숫자가 많은 더 거. 많다는 거죠. 그게 100%거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던 이유가 그런 나라들은 투표율이 50 수준이니까 얼마든지 퍼다 넣을 수가 있거든. 조작한 이후에. 막 30만 표를 한꺼번에 트럼프는 한 표도 안 주고 바이든한테 다 몰아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75가 넘잖아요. 여유가 안 생겨.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여유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이 높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투표해서 개표하는 거야. 왜 그걸 모아갖고 가서 굳이 기계에다가 5분 돌려가지고 그걸 또 다시 사람들이 세가면서 그 장난질을 치고 있냐고. 그냥 편하게 3,000표든 10,000표든 최고 많아봐야 투표소에서 많아봐야 10,000표라 그러면 거기 20명 모여서 10,000표 표가림 하면 되잖아요. 50분이면 해. 그거를 안 하고 직접 옮겨갖고 투표소를 모아놓고 전자투표를 돌리고 2차, 3차로 재확인한다고 투표를 새벽 2시, 3시쯤 가야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현장에서 CCTV 깔아놓고 거기서 사람으로 손으로 묶어갖고 야, 다 했지? 요대로 해갖고 올리자. 숫자 계산하고 밀봉하고 거기서 나온 투표자 수 밀봉하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못해갖고 집계하면 돼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개표가 끝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6시간, 8시간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당의 참관인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에도 참관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동뿐만 아니라 뭐 사전투표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동 자체가 필요 없이 투표 끝나면 당일 개표하면 되잖아. 사전투표 했잖아. 사전투표 오늘 끝났으니까 깝시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까서 사전투표에서 요만큼 모아놔 봤더니 요만큼 있어요. 발표는 안 하지만 개표는 해놨어요. 밀봉해서 네.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모바일 신분증 이거 타는 것도 중단된 것도 이거는 한국조폐공사거든요. 여기도 공격받은 게 아니래. 근데 그냥 정기적 서버 점검을 하던 중에 작업자가 스토리지 환경 설정을 잘못해서 서버가 다운됐대요. 아니 그걸 알면 이게- 작업자가 같이 재세팅만 하면 되잖아. 아니 컴맹이야 작업자가? 말도 안 돼. 자기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 뭐 중대한 문제를 이걸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 6시간 40분 만에 이거를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결국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자꾸 악독하게 여러분한테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정부는 할 수 있는 극악으로 상상해도 그걸 뛰어넘는 애들이에요. 네. 네. 진짜. 진짜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다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에 부려 튼튼 조심해야 됩니다.